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디지털 영상 활용 맥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활용하여 영상 앨범 만들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진을 편집해서 멋진 영상 앨범을 만들어주는 영상 편집의 다양한 앱 중 오늘 사용해 볼 앱은 비디오 슬라이드쇼 제작 및 비디오 편집 앱 스쿤파 비디오 앱과 슬라이드 메시지 앱입니다. 오늘 이 두 앱을 사용하여 감동의 슬라이드쇼 영상 편지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홈 화면을 볼까요? 스마트폰 홈 화면입니다. 먼저 사용해 볼 앱은 스쿤파 비디오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설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하기 위해 찾을 앱은 플레이 스토어죠.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 화면에 플레이 스토어가 있다면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홈 화면에 플레이 스토어가 없다면 우리 홈 화면에서 위로 드래그, 모든 앱이 다 나타나는 화면에서 첫 번째 페이지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 찾으셨다면 터치, 플레이 스토어 홈 화면입니다. 상단의 검색 영역에서 스쿤파 앱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쿤파 앱은 마이크를 터치해서 음성으로 검색하기에는 해당 언어가 정확하게 검색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우리 입력할 영역에 터치. 자, 스쿤파 앱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다 보면 아래쪽에 연관 검색어에 스쿤파 비디오 제작 및 비디오 편집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당하는 앱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입력하지 않으셔도 앞부분만 입력을 해보셔도 바로 연관 검색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관 검색에 나와 있다면 터치. 자, 우리가 설치할 스쿤파 비디오 슬라이드쇼 제작 및 비디오 편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앱이 검색되었습니다. 자, 여기 설치를 터치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설치에 터치.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열기를 터치해서 스쿤파 앱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열기에 터치. 접근 권한에 해당하는 액세스 허용에 관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허용을 해 주셔야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허용에 터치. 스쿤파 비디오 홈 화면입니다. 자, 홈 화면을 보시면 사진으로 만드는 비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사진을 어디에서 가지고 올 건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사진, 즉 갤러리에서 가지고 오시거나 별도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등록된 사진이 있다 그러시면 거기에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으세요. 또는 별도로 인터넷상의 검색을 통해서 사진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 터치. 자,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또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해당하는 메뉴는 직접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 카메라 적어져 있는 영역 쪽에 터치하시면 카메라 앨범 외에 또 다른 위치에 저장해 놓은 앨범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카카오톡에서 받은 사진을 사용하겠다 그러시면 카카오톡 저장되어 있는 앨범 이름 선택하시면 되고요. 따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다운로드 또는 내 해당하는 앨범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시면 그쪽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앨범 하나 선택을 하셔서 그 안에 저장해 놓은 앨범 중에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선택하시는 대로 아래쪽으로 선택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터치하는 대로 아래쪽에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순서대로 영상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에 필요 없는 게 들어있다 그러시면 이 X자 버튼 터치해서 제거하고 다른 걸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비디오로 작업할 사진 또는 영상이 선택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 보이실 겁니다. 자, 선택이 다 되셨다면 체크에 터치.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사진으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재생 버튼을 터치해서 미리 보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재생 버튼을 터치하시면 선택한 사진 순서대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에서 부분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선택된 이 순서대로 재생하는 게 아닌 나는 순서를 다시 이 안에서 변경해야겠다 그러시면 처음부터 선택을 원하는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보셨을 때 순서를 또 변경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클립, 순서를 변경하고 싶은 클립을 길게 터치하시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면서 순서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해당하는 사진 클립을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제거가 또 됩니다.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클립을 제거해야겠다 그러시면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 해버리시면 제거가 됩니다. 즉 왼쪽, 오른쪽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삭제되어 있는 거는 바로 되돌리기로 다시 되돌리실 수도 있고요. 또는 다시 가져와야겠다 그러시면 우리 아래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자, 더 이어서 해당하는 사진을 가지고 와야겠다 하실 경우에 우리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 하셨을 때 각각의 메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더하기 표시 보이실까요? 자, 더하기라고 하는 표시가 있다 그러면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추가 버튼, 이 더하기 버튼인 추가 버튼을 터치하시면 다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더 필요한 사진들을 선택을 하셔서 체크 표시에 터치하시면 이어서 사진을 더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 동그라미 표시가 붙어 있는 이 자리가 전환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장면, 장면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화면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장면을 넘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환 효과를 확인하는 메뉴가 아래쪽을 보시면 우리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메뉴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메뉴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첫 번째 메뉴가 전환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장면 장면을 전환해주는 효과로 터치해 보시면 바로 위에 메뉴가 하나 또 표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 효과는 검은색 페이딩이라고 하는 효과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검정색이 해당하는 동그라미 영역에 다 들어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효과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넘겨보시면 정말 많은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터치하시면 터치한 대로 바로 해당하는 화면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효과는 섞기라고 하는 효과로 지금 보시면 하나를 선택하면 다 동일한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 섞기라고 하는 메뉴를 터치하시면 무작위로 전환 효과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주어져 있는 이 다양한 전환 효과를 임의로 알아서 섞어서 만들어주는 메뉴입니다. 주어져 있는 효과에 하나를 선택해서 통일감 있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섞기라고 하는 메뉴를 터치해서 임의의 효과로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아래쪽에 전환 메뉴를 다시 터치하시면 이렇게 재생하고 있던 화면이 다시 세로 방향으로 펼쳐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펼쳐지는 화면에서 보시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전환 효과가 다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지금 섞기라고 하는 효과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다 다른 효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의의 효과들이 알아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내가 직접 효과를 변경해야겠다 그러시면 해당하는 자리에 동그라미 영역을 직접 터치하시면 그 자리에 해당하는 전환 효과만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원형을 드래그 하시면 각각의 전환 효과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임의로 들어가 있는 효과 중에 하나를 내가 원하는 효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주어져 있는 효과 중에 하나 선택을 변경해 보시고 이렇게 아래쪽에 체크에 터치하시면 그 자리에 전환 효과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로 통일감 있게 전환 효과 주실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각각 다르게 전환 효과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보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효과를 혼합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아래쪽을 또 보시면 음표 모양의 버튼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배경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음악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음표 모양의 버튼을 터치해서 음악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리 아래쪽에 음악을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터치. 자, 현재 사용 중인 음악이 이렇게 체크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음악 외에 다른 음악으로 변경해 보고 싶다 그러시면 내가 저장해 놓은 내 음악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음악을 이렇게 위로 드래그해서
주어져 있는 음악 중에 또 하나 터치해서 해당하는 음악으로 변경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선택을 터치하시면 그 음악으로 변경이 되면서 재생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음악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아래쪽에 음표 버튼에 터치. 자, 또 다른 음악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런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내 영상과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이 액자 모양의 버튼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자, 액자 모양의 버튼을 또 터치하겠습니다. 자, 터치. 현재 효과가 없음입니다. 즉, 이 액자 모양에서 사용하시는 메뉴는 영상에 특수 효과를 넣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있는 눈을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영상에 눈이 오는 효과를 넣어 보실 수가 있고, 또는 바다를 터치해 보시거나 생일을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영상의 특수 효과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넘겨서 보시면 이런 TV 형식에서 영상이 재생되게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효과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 영상의 뒷배경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렇게 영상의 특수 효과가 움직이는 게 지나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터치해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효과가 사용되는 게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시면 첫 번째 있는 없음을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를 한번 쭉 구경을 해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효과 하나 선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우리 영상에 텍스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저는 첫 번째 사진으로 위치를 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나올 때 텍스트 문구도 나오게끔 첫 번째 사진에다가 글자를 입력해 보고자 합니다. 자, 순서를 첫 번째로 이렇게 이동을 해 오신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A라고 하는 동그라미 보이실 겁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다 텍스트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첫 번째 장면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장면에 문구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 장면에 있는 A를 터치하시면 되세요. 자, A 한번 터치해 볼게요. 우리 A의 터치. 자, 움직일 텍스트 입력이라고 해서 요 안에 터치하셔서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구를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옆에 체크에 터치하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글자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또한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영역에 터치해 보시면 글자가 나타나면서 사라지는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고 또는 사라지고 하는 효과들 우리 가운데 영역에 미리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서 원하는 효과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효과 중에 마음에 드는 효과 하나 선택을 해보셨다면 우리 아래쪽을 한번 봐보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흰색 아닌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야겠다 그러시면 우리 아래쪽에 색을 변경하는 메뉴를 터치해서
주어져 있는 색상 중에 하나를 터치해 보시면 되세요. 자, 이때 기본적으로 사각형 안에 있는 색에서 터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큰 원형의 바깥쪽에 있는 이 빨주노초 영역에서 터치를 하나 하시면 안쪽에 있는 영역의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 안쪽의 영역에서 좀 더 진한 색, 좀 더 밝은 색 쪽에 원하는 색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우리 아래쪽에 확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현재 선택한 색상입니다. 원하는 색으로 선택을 해보신 다음에 확인 버튼에 터치하시면 그 색상의 글자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셨다면 우리 아래쪽에 있는 글꼴 부분은 제공하는 글꼴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글꼴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에 해당하는 글꼴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되셨다면 우리 아래쪽에 있는 체크 표시에 터치해서 해당하는 글자 입력을 완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에 터치. 자, 재생해 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면서 사라지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글자를 입력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연필 모양을 터치해서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장면에 각각 글자 입력에 관련해서 두 종류의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장면에 또 다른 문구를 입력해 봐야겠다 그러실 경우 그 장면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 해당하는 버튼에 연필을 한번 터치를 해 볼게요. 자, 연필에 터치. 그러면 우리 아래쪽으로 메뉴가 또 나타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스티커라고 해서 A로 표시되어 있는 스티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A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라고 하는 메뉴에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터치.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의 유형을 이미지 스티커 또는 텍스트 스티커, GIF 스티커 해서 세 종류의 스티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스티커는 별도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부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가져다가 해당하는 영역 안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위로 드래그 해보시면 다양한 스티커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 중에 하나 터치하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사진 안에 스티커를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모서리에 나와 있는 점 3개 버튼에 터치하시면 이렇게 삭제라고 하는 문구와 좌우 반전에 해당하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해야겠다 그러실 때는 손가락 2개를 움직여서 조절하시면 되세요. 자, 크기 조절은 두 손가락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스티커 기능에 우리 텍스트 스티커라고 하는 메뉴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아래쪽에 하트 모양의 스티커 버튼에 터치하시면 이렇게 텍스트 스티커라고 해서 자, 또 텍스트 스티커에 터치하시면 직접 문구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구를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해당하는 글자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우리 아래쪽에 간단한 선택 메뉴도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아래 메뉴에서 A를 터치하시면 기존에 입력한 글자 수정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T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 터치하시면 이렇게 글꼴 선택 메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기존에 주어져 있는 기본 글꼴 외에 또 다른 글꼴을 봐야겠다 그러시면 아래쪽에 글꼴 추가라고 해서 또 다른 글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추가에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글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글꼴이 다 영어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영어이거나 숫자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선택한 글꼴을 사용하시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을 입력하셨다 그러면 이 안에서 글꼴을 선택을 하셔도 변화가 없으실 겁니다. 한글로 입력된 내용은 반응하지 않아요. 기호나 숫자, 영어를 입력하셨다면 이 글꼴을 선택하셨을 때 변경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영어를 입력을 하셨다면 해당하는 글꼴이 반응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한글은 반응하지 않아서요. 기본 글꼴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 보셨다면 터치하시면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기본적인 스티커에 해당하는 글자는 움직이지는 않아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해서 사용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추가 한번 해보셨다면 아래쪽에 체크에 터치. 자, 해당하는 글자 입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 A를 터치해서 사용하는 걸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이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른쪽 위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위에 보시면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추가적인 메뉴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장 한번 하러 갈게요. 오른쪽 위에 공유 버튼에 터치. 자, 잠시 기다려 주시면 비디오 파일을 생성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당 시간이 표시되고 있을 겁니다. 자, 변환이 완료되면서 아래쪽에 공유 방법에 대한 메뉴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항목인 갤러리에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자, 이 버튼만 터치하시면 우리 갤러리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갤러리에 저장에 터치할게요. 터치. 자, 그럼 해당하는 메뉴가 체크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갤러리에서 재생이라는 메뉴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 표시로 바뀌었다면 갤러리에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갤러리에 저장까지 되셨다면 이제 앱은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스쿠파 비디오 앱은 이제 다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뒤로 버튼 터치해서 앱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에 터치. 자, 뒤로 버튼에 터치.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했던 화면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수쿰파 앱은 이렇게 완료를 하셨다면 우리 또 다른 앱인 슬라이드 메시지라고 하는 앱을 검색해서 한번 영상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스토어 화면에서 다시 검색을 하겠습니다. 우리 플레이스토어 화면 오셨죠? 자, 위에 돋보기를 터치해서
슬라이드 메시지라고 하는 앱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마이크를 터치해서 음성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슬라이드 메시지라고 하는 앱은 음성으로 검색을 하셔도 검색이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터치해서 음성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메시지. 자, 이렇게 음성으로 슬라이드 메시지라고 검색해 주시면 바로 첫 번째에 검색 결과로 나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슬라이드 메시지라고 검색되셨죠? 자, 옆에 설치를 터치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에 터치.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열기를 터치해서 이 슬라이드 메시지 앱을 사용해 볼게요. 자, 열기에 터치. 접근 권한에 관한 액세스 허용 메시지가 표시되었다면 우리 허용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용에 터치. 슬라이드 메시지 홈 화면입니다.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만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위에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둘 다 똑같은 버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더하기 버튼을 터치해서 영상을 편집하러 갈게요. 자, 더하기 버튼에 터치.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알림 메시지 다시 보기 싫다 그러시면 다시 보지 않음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순서대로 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생성할 순서를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서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알림 메시지는 다시 보지 않음에 터치할게요. 이 슬라이드 메시지 앱은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만 보여질 겁니다. 자, 사진을 원하는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이때 선택되어 있는 해당 숫자를 보시면서 재생이 됩니다. 저 순서를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터치하시면 취소입니다. 저 터치하시면 선택, 다시 터치하시면 취소. 저 원하는 순서대로 각각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셨다면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만 터치하시면 슬라이드 쇼가 완성이 됩니다. 자, 선택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체크에 터치. 자,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아래쪽에는 내가 선택한 각각의 사진들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재생 버튼을 터치하시면 해당하는 영상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은 한 장당 1초씩 화면에 보이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만들어지셨다면 이제 여기에 추가로 작업을 하시는 거는 편지를 입력하시거나 배경 음악을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또는 현재 재생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시면 이 시간 버튼을 터치해서 시간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각각 작업할 수 있는 메뉴가 보여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슬라이드쇼 작업을 추가로 편집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렬 메뉴에 터치. 그러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사진을 기준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다시 보지 않음에 터치할게요. 자, 현재 선택해 놓은 사진들이 보이실 거고요. 이 안에서 터치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다시 보여지는 순서를 이렇게 기존에 선택해 놨던 순서를 드래그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길게 터치하시면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럴 때 드래그 하시면 순서를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자, 아래쪽에 사진 추가 버튼 보이시죠? 더 사진을 가져와야겠다 그러시면 아래쪽에 사진 추가 버튼을 터치해서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화면 채우기라고 하는 이 메뉴는 터치해 보시면 원본 사진대로 보여지게끔 하시거나 다시 사진 맞춤이라고 해서 터치하시면 해당하는 사진의 비율을 다 동일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즉, 원본 상태로 만드시거나 화면에 꽉 채워서 만들어주게끔도 가능한 거죠. 원본 상태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세로 사진과 가로 사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영역에 빈 공간이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영역을 화면에 이렇게 채워서 선택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이렇게 정렬 작업 되셨다면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에 터치. 아래쪽에 이어서 편지 메뉴를 봐볼게요. 자, 편지 메뉴에 터치하겠습니다. 우리 편지에 터치. 알림 메시지를 봐보시면 편지글은 전체 영상에서 배경으로 슬라이드 되어 표시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이 시작이 되면서 해당 글이 나타나고요.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 글을 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만 원하는 문구가 나오면 좋겠다 하실 경우에는 편집글에서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자막 기능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알림 메시지는 다시 보지 않음에 터치할게요. 여기에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내용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에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안에 해당하는 글이 표시돼서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 메뉴를 사용해서 추가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는 현재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는 메뉴입니다. 자, 그 옆에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 보이실까요? 자, 이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에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 현재 입력된 글자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즉, 가운데 또는 왼쪽, 오른쪽 해당하는 위치를 변경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글이 표현되는 방식은 아래쪽에서 위로 글자가 움직이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게 할 건가 정렬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속도 설정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속도 설정에 터치해 보시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글자가 나타나는 속도입니다. 천천히 나오게 하겠다 그러시면 느리게, 빠르게 나오게 하겠다 그러시면 빠르게 쪽으로 이 속도바를 움직여 주시면 되세요. 입력되어 있는 편집글이 장편의 긴 글을 입력하셨다 그러면 속도를 천천히 나오게끔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속도 설정까지 해보셨다면 우리 왼쪽에 체크 버튼 눌러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체크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되세요. 자, 체크 버튼에 터치. 자, 그럼 편지라고 하는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재생 버튼을 터치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생 버튼에 터치하면 아래쪽에서 위로 글이 올라오면서 보여지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긴 편집글을 작성을 하셨다면 전체 재생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나타나는 속도를 작업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편지라고 하는 메뉴에 터치하시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편집글을 수정할 수 있게끔 다시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도 설정에 터치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속도를 또 조절해 보시면 체크하셨을 때 또 체크하셔서 재생하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속도가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글쓰기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멋진 영상 편지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어서 음악도 한번 봐볼게요. 우리 영상이 재생될 때 또 멋진 음악도 같이 들어가면 좋으니까요. 옆에 음악 메뉴도 보겠습니다. 자, 음악에 터치. 음악 선택 화면을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음악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음악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음악들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뒤로 버튼에 터치해서 기존에 다운로드 해 놓으셨던 음악이 있다 그러면 그 음악을 선택해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체크 표시 터치하시면 내 음악을 배경으로 영상 편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때 시간 길이를 좀 더 길게 하겠다 그러시면 아래 시간에 또 터치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간의 길이를 더 늘려야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재생 시간이 늘어납니다. 또는 설정 시간이라고 해서 이 메뉴에 터치하시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추가로 음악 시간으로 길이를 맞추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각각의 시간을 선택을 해서 길이를 조절하시거나 직접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길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시간에서 원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그 시간만큼의 영상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시간 선택 되셨다면 왼쪽에 체크에 터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자막은 편집글과 다르게 특정 시간대에만 텍스트를 표시하고 싶다면 이 자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면 중에 특정 장면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실 때 해당하는 장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막에 터치하시면 되세요. 자, 자막에 우리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터치. 알림 메시지는 다시 보지 않음에 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작성을 하셨다면 오른쪽 위에 체크에 터치. 해당하는 글이 지금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손가락 모양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손가락 모양 기준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한 영역만 그 글자가 보여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이 손 위치에 동그라미 조절점을 잘 움직여서 해당하는 글이 나오는 위치에 시간대를 정해 주시면 되세요.
영상 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글자는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주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메뉴를 보시면 현재 입력한 글자를 수정하겠다 그러시면 편집, 위치를 다시 조절해야겠다 그러시면 이 정렬 메뉴를 터치하시면 해당 위치를 다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위치에 한 줄로만 입력하셨다 그러면 정렬 메뉴를 선택하셔도 크게 변하는 건 안 보이실 거예요. 두 줄, 세 줄 입력하셨을 때 이때 정렬 메뉴에 터치하시면 위치가 좀 변할 겁니다. 효과 메뉴는 글자가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터치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글자가 나타나게 할 건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가 움직이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죠. 나타나는 속도 또한 느리게 빠르게의 이 조절바를 통해서 빠르게 나오게 할 건지 천천히 나오게 할 건지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방법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 옆에 메뉴는 글자에 해당하는 폰트로 글꼴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폰트라고 하는 메뉴에 터치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받아져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터치하셨을 때 해당하는 글꼴로 변경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폰트에 터치하시면 다양한 폰트들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폰트는 추가로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보셔서 이 폰트를 써야겠다 그러시면 추가로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위로 올려보시면 폰트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폰트는 숫자, 영어, 기호를 입력하셨을 때에 반응하는 글꼴입니다. 우리 한글로 입력하셨다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폰트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가로 방향으로 우리 아래쪽에 드래그해서 보시면 글자에 관련한 크기를 조절하는 사이즈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사이즈 메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있습니다. 사이즈라고 하는 메뉴에 터치해 보시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시거나 또는 해당하는 글자의 테두리를 조절하는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글자 크기와 테두리를 조절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절이 되셨다면 그 옆에 체크를 터치. 마지막으로 글자 색상입니다. 우리 색상에 터치하시면 현재 글자 색상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색상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변경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터치하시면 그 글자로 색상이 변경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 해보시면 정말 많은 색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는 테두리 색상입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글자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터치해 보시면 테두리 색상도 변경해 보실 수가 있죠.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되셨다면 우리 왼쪽에 체크 표시에 터치. 글자 수정이 다 완료되셨다면 또 아래쪽에 체크를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자막이라고 하는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막은 중간중간 원하는 위치에 얼마든지 터치해서 추가로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편지라고 하는 메뉴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에 표시되는 긴 글을 입력해야겠다 그러실 때 편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편지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완료해 볼게요.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에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체크에 터치. 자, 보시면 영상 생성이 완료가 되면서 갤러리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따로 저장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크 표시 터치하시면 영상이 저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러리에 다 저장이 되었고요. 여기 홈으로 이동을 터치하시면 슬라이드 메시지 홈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홈으로 이동해 터치해 볼게요. 짧은 광고 하나 지나갑니다. 우리 오른쪽 위에 닫기 버튼 나오시면 닫기에 터치. 자, 슬라이드 메시지 홈 화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완성물은 언제든지 다시 터치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현재 완성되었지만 내용을 좀 수정해야겠다 그러시면 이 슬라이드 메시지 홈 화면에서 연필을 터치해서 다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 메시지까지 사용을 해 보셨고요. 자, 영상 편집을 이제 완료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래쪽에 홈 버튼에 터치. 자, 스마트폰 홈 화면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홈 화면에서 위로 드래그, 전체 앱에서 유튜브 앱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앱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터치. 유튜브를 열으셨다면 상단 돋보기를 터치해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은 우리 광주 북구청 정보화 교육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광주 북구청 정보화 교육을 검색하시다 보면 추천 검색어가 나오겠습니다. 자, 추천 검색어 나오셨나요? 그러면 터치. 자, 이렇게 우리 채널 검색되셨죠? 자, 광주 북구청 정보화교육 채널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단 정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 상단에 정보라고 하는 메뉴 찾으셔서 터치. 자, 그럼 이 안에 링크라고 하는 영역에 설문조사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설문조사 찾으셨죠? 찾으셨다면 터치. 이때 연결 프로그램 선택 화면 나타났다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로 이렇게 접속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진행 중 설문조사에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5월 온라인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찾으셨다면 참여하기에 터치. 1번부터 9번까지 항목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설문 참여하기까지 터치해 주시면 설문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디지털 영상 활용 백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